육체적인 친밀함이 지나간 직후 아주 짧은 순간이 찾아온다. 그 순간에는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사회적 역할화도 연기된 고습도 기술이나 전력도 사라지고 오직 몸과 마음의 가장 솔직한 반응만이 남는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많은 남성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다. 여성의 반응이 그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왔던 것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은 종종 우리 자신의 무의식 깊은 층을 건드리는 부분이다. 육체적 관계 이후 여성의 반응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본능과 기억, 감정과 상징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반응을 서둘러 좋다 혹은 싫다로 분류하려 한다. 하지만 융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성의 몸은 집단 무의식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 진화의 과정 속에서 여성의 몸은 아주 오래된 기억을 품어왔다. 취약함에 대한 기억, 생존의 위험, 그리고 누군가를 자신의 가장 깊은 세계로 들일 때 반드시 신중해야 했던 본능의 흔적. 그래서 어떤 반응들은 차가움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 불렀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니다. 아직 의식화되지 않았을 뿐인 깊은 층의 진실이다. 두 사람이 막 친밀함을 나눈 직후 이 그림자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안전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성보다 먼저 몸이 반응한다. 그래서 같은 여성이라도 함께하는 남성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기술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면의 안전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오랜 시간 함께한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남자는 말한다. 연애 초기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거리감이 없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작은 갈등들이 쌓였고 어느 순간부터 친밀함 이후 그녀는 말없이 등을 돌리거나 급히 자신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싫어짐이라고 오해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을 때 여자는 아주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는 안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손으로 안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붙잡히고 있다는 느낌 말이다. 그녀의 몸은 말보다 먼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친밀함이 본능에만 머물고 심리적 연결로 지탱되지 않을 때 무의식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만든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매우 지능적인 방어 반응이다. 반대로 깊은 신뢰가 형성되면 뇌는 경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다. 그 화학 반응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이다. 진짜 원인은 깊은 차원에서 보여지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다. 많은 남성들이 놓치는 부분은 행동에만 집중하고 상징을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분석 심리학에서 모든 반응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친밀함 이후의 반응은 방금 일어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 전체가 몇 초간의 침묵 속에 응축되어 드러난 모습이다.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통합 수준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성의 반응을 더 이상 판단으로 보지 않게 된다. 대신 성숙한 호기심으로 바라보게 된다.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본능과 감정, 그리고 진짜 연결을 이해하는 여정이 시작된다. 순수한 본능의 층을 벗어나면 우리는 한층 더 미묘한 영역으로 들어선다. 그곳에서는 심리가 육체적 경험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칼 융은 인간은 단지 행동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징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친밀함 이후 여성의 반응은 생물학적 현상이라기보다 상징적인 메시지가 된다. 이때 몸은 방금 일어난 행위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형성된 그 남자의 이미지에 반응한다. 분석 심리학에서 친밀함이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 합일이다. 여성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이 남자는 내 내면 세계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는 피난처인가? 아니면 잠재적인 위협인가? 내가 방어를 내려놓아도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난 뒤 더 경계해야 하는 대상인가? 이 질문들은 결코 말로 던져지지 않는다. 대신 몸이 먼저 대답한다. 융은 여성의 삶에 등장하는 각각의 남성이 서로 다른 원형을 활성화시킨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보호자의 원형을 깨우고, 어떤 이는 낯선 자
혹은 그림자의 이미지를 건드린다. 친밀함 이후의 반응은 바로 어떤 원형이 활성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그녀가 부드러워지고 느려지고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신뢰가 깊어지고 있다는 징후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몸이 거리를 두려 하고 분리되려 한다면 무의식은 그 남자의 이미지가 아직 자신의 내면 세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일상적인 예가 있다. 한 여성이 말하길 2번의 서로 다른 관계에서 친밀함 이후의 감정이 완전히 달랐다고 한다. 첫 번째 관계에서는 그 순간만큼은 강렬했지만 늘 공허함이 남았다. 2번째 관계에서는 아무 말이 필요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다. 나중에 돌아보니 첫 번째 남자는 그녀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만들었고 2번째 남자는 아무 노력 없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몸은 이 차이를 이성보다 훨씬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깊은 차원의 수용은 특정한 행동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가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된다. 여성이 자신이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바라보이고 역할이나 만족의 수단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때 무의식은 친밀함이 끝난 뒤에도 마음을 계속 열어두는 것을 허락한다. 반대로 사용당했다는 느낌, 가볍게 여겨졌다는 감각, 혹은 온전히 함께 있지 않았다는 인상이 남을 경우 무의식은 즉시 경계를 다시 세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융은 인간의 심리는 각자 고유한 리듬으로 작동하며 결코 강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매우 뜨거웠지만 심리적 깊이가 부족해 시간이 갈수록 친밀함 이후의 반응이 점점 차가워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초반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신뢰가 축적되며 몸의 반응 자체가 서서히 달라지는 관계도 있다. 이 변화는 습관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에서 쌓여온 안전감의 결과다. 그래서 남성이 표면적인 반응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쉽게 착각에 빠지거나 불필요한 자기 비난을 하게 된다. 그 반응은 판결이 아니다. 신호다.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구조 어딘가에 다시 바라봐야 할 지점이 있다는 신호. 그리고 그 반응을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무의식의 언어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적 성숙의 길에서 이미 아주 먼 지점까지 와 있는 것이다. 관계가 길어질수록 친밀함 이후 여성의 반응은 더 이상 순간적인 반사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칼 융은 무의식은 결코 멈춰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것은 삶의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순간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단 한 번의 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쌓여온 수많은 말해지지 않은 감정들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관계의 초기에는 새로움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일종의 경계의 넘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때 무의식은 연인의 원형에 사로잡혀 욕망이 본능적 경고를 잠시 가려버린다. 하지만 융은 이 원형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처음에 안개가 걷히면 다른 원형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특히 동반자의 원형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친밀함 이후의 반응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연애 첫 해에는 매번 가까워진 뒤에도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감각이 사라졌다. 욕망은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그의 품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돌아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 있었다. 그녀의 걱정이 가볍게 넘겨졌던 순간들, 사소한 감정들이 무시되었던 시간들,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큰 다툼은 없었지만 관계는 천천히 마모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그녀의 의식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융의 관점에서 무의식은 언제나 말보다 정직하다. 여성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본능은 서서히 깊은 접근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이때 친밀함 이후의 반응은 벌이나 거부가 아니다. 그것은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몸은 말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고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일상 속에서 형성되는 남성의 이미지다. 융은 이것을 내면적 형상이라 불렀다. 그가 필요할 때 곁에 있고 말을 지키며 귀 기울이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인식될수록 이 형상은 강화된다.
그럴 때 육체적 친밀함은 공허로 끝나지 않고 완결감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무심함, 일관성의 결여, 정서적 단절로 이 형상이 훼손될수록 여성의 무의식은 더 이상 그 조화를 지속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디테일이 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의 리듬이다. 어떤 남성들은 곧바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다른 생각에 잠기거나 말없이 자리를 뜬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습관일지 모른다. 하지만 여성의 무의식에게 그것은 존재가 끝났다는 신호다. 융은 심리적 현존이 육체적 현존만큼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감각이 사라질 때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스스로를 접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 너무 느려서 많은 남성들은 거리가 충분히 벌어진 뒤에야 비로소 그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매번 친밀함 이후의 반응이 바로 가장 이른 신호였다. 그것은 비난도 업윈도 아니다. 그저 내면의 진실을 조용히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반응이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감정의 긴 흐름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된다. 지속되는 친밀함은 침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행동들 속에서 길러진다는 사실. 융은 언제나 인간을 심리만으로 분리해 바라보는 것을 경계했다. 그에게 인간은 결코 몸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다. 영혼은 상징을 통해 말하지만 몸은 아주 현실적인 감각으로 말한다. 그래서 친밀함 이후 여성의 반응을 이해할 때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물리적 요소들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결손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런 일상적인 요소들이야말로 가장 과소평가되지만 동시에 무의식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분석심리학에서 몸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겨진다. 냄새, 맛, 호흡의 리듬, 피부의 상태 같은 신체적 신호들은 이성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깊은 층으로 스며든다. 여성은 왜 편안한지 혹은 왜 불편한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무의식은 그 감각을 기억한 뒤 이후의 반응 속에서 다시 재현한다. 현실적인 사례가 하나 있다. 한 남성은 자신의 삶의 두 시기를 돌아보며 파트너의 반응이 뚜렷하게 달라졌다고 말한다. 불규칙한 생활, 잦은 밤샘, 흡연과 만성적인 긴장 속에 있던 시기에는 친밀함 이후 여성이 점점 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활을 정비하고 건강과 위생, 정신적 균형에 신경 쓰기 시작하자 별다른 대화 없이도 그녀의 반응은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몸이 말보다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이다. 융은 이것을 몸과 마음의 동조라고 불렀다. 남성이 자신의 몸을 존중하지 않을 때 여성의 무의식은 그것을 불안정성의 신호로 읽는다.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본능의 언어다. 균형 잡힌 몸, 관리된 신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채취는 말없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이것은 신뢰를 활성화하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친밀함 직후의 행동이 지닌 물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영향이다. 서두르지 않는 포옹, 함께 맞추는 호흡, 말 없는 침묵의 여백은 여성의 신경계를 안전한 상태로 낮춰준다. 반대로 급작스러운 이탈, 긴장된 움직임, 즉각적인 단절은 몸을 다시 경계 모드로 되돌린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생물학과 무의식이 함께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융은 현대인이 아주 작은 것들의 힘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무의식은 언제나 그 작은 것들 속에서 판단을 내린다. 친밀함 이후의 반응은 단일한 원인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방식, 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침묵 속에서조차 얼마나 온전히 존재하는가가 축적된 결과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유대는 말이나 의지로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과 행동, 그리고 심리 상태 사이의 일관성에서 서서히 형성된다. 그리고 그 일관성이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될 때 여성의 무의식은 어떤 강요도 없이 스스로 경계를 낮추게 된다. 가장 깊은 층에서 보면 친밀함 이후의 여성의 반응은 더 이상 행동이나 호르몬 혹은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다.
칼 융은 인간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과의 합일감이라고 말했다. 남녀 관계에서 친밀함이 지나간 직후의 순간은 이 진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모든 가면이 이미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주 작지만 강력한 상징을 지닌 디테일이 하나 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의 키스다. 융이라면 이것을 단순한 로맨틱한 제스처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무의식적 의식, 하나의 통과 의례에 가깝다. 방금 일어난 합일이 육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심리적 차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순간. 여성이 아주 미세한 접촉으로라도 그 연결을 스스로 유지하려 할 때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내 내면의 공간에 조금 더 머무르는 것을 허락한다. 반대로 분리가 지나치게 빠르게 일어날 때 그것이 항상 개인적인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그것은 방금의 합일이 본능의 차원에만 머물렀고 감정으로 충분히 통합되지 못했다는 신호다. 융은 이런 상태를 미완성이라 불렀다. 그리고 미완성은 언제나 불안을 남긴다. 그때 무의식이 선택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물러나 내부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상대를 만족시키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두 사람의 호흡과 감정을 조용히 느꼈다. 놀랍게도 여성의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가 무언가를 새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박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압력이 사라질 때 비로소 무의식은 열릴 공간을 얻는다. 그리고 이것이 이 여정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다. 친밀함 이후의 여성의 반응은 남성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아니다. 보상도 처벌도 아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의 질을 그대로 비추는 정직한 거울이다. 통제하려 할수록 그 거울은 흐려지고 존중할수록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남성에게 주어지는 진짜 과제는 여성의 반응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그 반응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스스로 단단해지는 데 있다. 삶이 일관되고 자신을 돌볼 줄 알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고 상대의 내면 세계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여성의 무의식은 스스로 답을 내린다. 강요도 전략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오직 성숙함이다. 그리고 그 성숙함이 자리 잡는 순간 친밀함 이후의 반응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정말로 서로를 만났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해주는 하나의 신호가 된다.